안녕하세요. 오늘 연수 진행하게 된 강릉 구정초등학교 교사 고규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피스 365 학교 계정 조금 더 추가로 팀즈를 활용하기 위해선 추가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팅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게스트 계정을 초대하는 방법,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용자를 우리 학교로 편입을 해서 초대를 해서 같이 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부 사용자가 팀즈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팀즈 학급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팀즈 학급 및 개설에서 학급 개설 및 학생 초대해서 이 학생을 외부 사용자 게스트 사용자를 초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관리자 계정 관련돼서 설명드린 것 중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피스 365 학교 관리자를 얻기 위해서 이제 담당 주무관님께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좀 한 분이서 이걸 안내해 주시긴 벅차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알려드렸던 이 오피스 365 강원도 교육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교직원 계정을 먼저 만드십니다. 만드신 후에는 문의하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문의하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나는 어느 학교 정보부장 누군데 이것 때문에 관리자 권한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계정을 알려주시면 이쪽에서 확인 후에 관리자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있으니까요, 쉽게 관리자 권한 획득하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여기 관리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이제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자 계정을 아예 다 만든 후에 이걸 공문으로 배포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고요. 아마 각 학교로 안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가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 계정을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안내가 안 됐다, 연수를 듣는 상황에서 안내가 안 됐다고 하시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팀즈 활용을 위해서 오피스 365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즈를 이제 학생들하고 사용하려고 이제 계정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팀즈에 접속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하향 가입하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뜰 때가 있는데, 자, 그거는 학교 계정에서 지금 팀즈를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확인 방법은요, 오피스 365 관리센터에서 설정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랑 함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탈 화면이고요. 포탈 화면에서 요 관리,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관리자 센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지금 메뉴가 없죠, 설정 메뉴가. 근데 이제 모드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설정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설정을 들어가셔서 다시 설정 안에 설정이 또 있어요. 네, 설정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이 밑에 중앙쯤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이렇게 화면이 뜨죠. 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다음 라이선스를 지닌 사용자에게 팀즈 켜기, 학생, 교직원. 근데 보통은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직원만 돼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체크가 돼 있는지, 둘 다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일단 활성화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요,
요걸 이제 체크를 하셨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진 않아요. 시간이 짧게는 뭐 5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수업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팀즈를 활성화 시켰고요. 네, 이번에는 외부 사용자를 게스트로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게스트 사용자 추가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잠시 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뭐 윈도우 계정이라든지 뭐 아웃룩 계정이라든지 다른 계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을 갖고 있는데 지금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팀즈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교 계정에 게스트로 추가를 한 다음에 팀즈에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두 단계가 필요하니까 잘 확인을 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센터에서 Azure Active Directory라는 곳에서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요. 저랑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관리자 계정에서 사용자를 클릭해 보시면 게스트 사용자라고 세 번째 있습니다. 보이시죠? 눌러보시면 지금 하나를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뭐 권한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새로 만들 수도 없어요. 초대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삭제는 가능한데요. 자, 삭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삭제를 했죠. 자, 삭제를 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마 이렇게 중앙에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Go to Azure Active Directory to add guest user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Azure Active Directory에서 게스트 사용자를 추가하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클릭해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좌측 하단에 여기 보이시죠? 관리센터 Azure Active Directory 여기를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접속을 하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중앙에 사용자 눌러주시고 여기 모든 사용자가 뜨겠죠. 저는 게스트 사용자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게스트로 등록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관리센터에서 봤을 때랑은 좀 다르게 게스트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 사용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초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름은 임의로 정해주셔도 돼요. 저는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 2. 전자메일 주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계정 고요. 그다음에 이름 스트 테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메시지도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이 초대를 했을 때 이 메일로 이제 초대장이 가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초대합니다. 이 정도만 적어줄게요. 그리고 역할은 사용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사용자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차단 예 아니요 있는데 아니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직함이랑 부서는 뭐 추가로 입력해 주실 거면 해주시고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초대. 네,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메일이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시작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락을 하라고 나오죠. 권한 검토 해서 이렇게 이제 수락을 하시면 수락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이 조직의 관리 게스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테스트가 이제 게스트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게스트가 팀즈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럼 아까 관리센터로 다시 가셔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팀즈가 있어요. 이 팀즈 관리 센터로 들어가십니다. 자, 팀즈 관리 센터로 들어가시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조직 전체 설정이라고 뒤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조직 전체 설정입니다.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게스트 액세스라고 있어요. 게스트 액세스 보이시죠? 게스트 액세스 여기를 들어가신 후에 팀즈에서 게스트 액세스 허용이 아마 초기 상태는 이렇게 꺼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학급 만들기 전에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기본적인 이제 계정 세팅은 다 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팀즈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해 볼 건데요. 팀즈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portal.office.com이나 teamsoffice.com에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포탈 화면이 지금 요 밑에 제가 첨부해 놓은 사진이죠. 이 포탈 화면에서 팀즈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요 팀즈로 연결되는 이제 주소가 요 주소이기 때문에 바로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학생 컴퓨터에 이게 설치가 돼 있으면 선생님께서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과제를 보냈을 때 알림이 계속해서 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팀즈를 창을 띄워놓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 같은 게 이제 받기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제 뭐 아이폰이나 이런 계열에도 다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학생들에게 설치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팀즈 화면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팀즈 화면인데요.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죠.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요, 지금 저의 팀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학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학급을 새로 개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개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좌측 탭에서는 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팀을 선택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팀 참가 또는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면 이제 학급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제가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학급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여러 클래스에 참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의 경우에는 뭐 과목별로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개를 가입해야겠죠. 그런 경우에 이 팀은 그 해당 팀에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와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업과 공유된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반 수업은 이 팀이라는 메뉴에서만 이루어진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팀 참가 또는 만들기. 자,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팀을 만드는 화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가입하는 화면입니다. 팀 만들기를 하시면 이제 학급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사용해서 팀 참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팀을 만드시면 이제 초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 팀 코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뭐 학급 SNS나 문자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학생들이 요 창에다 입력을 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학생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피스 365 계정 세팅 다 하고 학생 계정 다 만들고 지금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찾아서 가입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을 만들고요. 자, 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걸 해줬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수업에 관련된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학급명은요, 뭐 3학년 1반
그다음에 설명은 이제 이 학급의 특색이나 안내를 해주는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될 건데, 학생들이 초대를 받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어떤 학급인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생략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3학년 일반 온라인 학급입니다. 네, 이렇게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팀을 만들고 학급을 개설한 거죠. 학생들을 이제 초대를 해야 될 건데요. 학생들은 지금 뭐 검색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들이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검색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 시리즈로 미리 학생들을 이제 좀 생성을 해놨습니다. 뭐 행복 4, 행복 7, 행복 9, 행복 10, 9로 했네요. 행복 10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8까지만 해보겠습니다. 8. 네. 추가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게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자, 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을 써주셔도 되고 주소를 써주셔도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게스트가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가입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게스트가 팀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놨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게스트도 초대가 되니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제가 세팅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게스트 초대가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도 초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한 학급의 선생님들께서 여러 명, 그러니까 한 분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특히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여러 과목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클래스별로 이렇게 팀 티칭 할 수 있는 교사나 과목별 교사들을 검색해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초대하고 학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계정을 팀즈에 활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팀즈를 활용해서 학급을 개설하고 사용자를 초대해서 이제 완벽한 학급을 만드는 것까지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여기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수업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